그러면 10중 8구 IT 중심 낙폭 과대줍니다. 낙폭 과대주고 바이오는 내 친구는 그냥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헬릭 스미스 그러니까 순수대로 따지면 HLB 신라젠 얘들은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메지온 이런 애들은 다 같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첨생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첨생법은 다 줄기세포 쪽입니다. 말씀드리면 주가가 오르려 그러면 해명밖에 없잖아요. 주가는 근데 해명으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냥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뿐입니다. 상상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라젠에 투자를 했네 말았네 해서 주가가 이 난리가 나서 오르는데 이 주가가 그럼 다시 11,800원으로 가느냐? 못 갑니다. 이게 다예요. HLB도 마찬가지. 이게 다예요. 작은 회사도 아니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실패하면 이게 다예요. 이제 하도 지겨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을 보여드렸었는데 똑같아요. 내가 돈이라도 여기 돈을 투자 안 합니다. 차라리 차바이오텍 삽니다. 예? 차라리 차바이오텍 사거나 아니면은 뭐 3천당 사거나 바이오를 산다면 아니면은 휴젤이 메디톡스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차라리 대웅제약 삽니다.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시장에 이슈가 됐던 종목, 메디톡스 같은 거 나쁜 짓 했다고 이슈가 됐잖아요, 뉴스에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언제 제2의 제3의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펠릭스 미스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 그냥 줄여요. 계속 줄여. 뭐 오늘 같으면 내가 만약에 20만원 갖고 있는 오늘 같으면 좀 놔두겠는데 다시 연봉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면 툭툭툭 줄여놔요. 이거 9월달인데 9월달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쵸?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딱 그거거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임상 3상 하는 애들 파이프라인 하나인 애들은 진짜 위험한 걸 우리가 진짜 제대로 배웠어요. 그게 신라젠이고 그게 다 그거예요. 신라젠, HLB, 바이로메드, 헬렉스미스, 메지온, 엔지캠.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셀트리온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는 아닌데 이미 이제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지금은 충분히 셀트리온 해야 되는 자리예요. 아마 18만원 해보고는 어렵겠죠. 지금의 힘으로서는 18만원이 가려면 우리 시장이 다시 거의 뭐 한 2200, 20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돼요. 코스피가 2000포인트 이상 아니면 코스닥이 600 이상 가면 셀트리온은 18만 이상은 그냥 쉽게 갑니다. 근데 이게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어요.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조만간 하겠죠. 지금 15일까지니까. 안 했죠. 안 했을 텐데. 했으면 이렇게 난리가 안 났을 리가 없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보유 영역인 거예요. 보유 영역.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해봅니다. 그럼 저 1영역이 있잖아요. 정확히는 일본 규제 수혜주가 맞습니다. 이렇게. 맞죠?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으면 여기는 일단 소재가 있고요. 이게 이제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많습니다. 세미캠, 뭐 후성, 뭐 램테크, 뭐 SNS테, SKC, 뭐 등등등등 많겠죠. 예. 경인양행 등등등등등 반도체 관련주가 있고 뭐 유초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초나 같은 언급 안 할게요 그냥. 그다음에 이제 모나미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머릿속에 다 있죠. 뭐 등등등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이 섹트는 램테크는 빼고 이 섹트는 어차피 여러분 보시겠지만 오늘 이제 통과를 했다 해서 올라가잖아요. 응? 올라가잖아요. 안 사도 돼요. 아까 누가 무방이 한 분이 이거 다 인증샷에 올려주셨는데 추세가 살아있고 어차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버거워하는 것 뿐이죠. 근데 오늘 이제 어차피 불화수소내는 걸 삼성인 하이닉스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통과를 했다 해가지고 움직인 겁니다. 후성도 마찬가지고. 응? 이거 상 따위는 좋아하지 마세요. 요새는 상하고 값상하면 낮아요. 예. 동진세미캠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내가 여기서 한 사람들의 영역이나 여기서 단타 친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누가 이걸 대장인지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오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사실 지금의 장애 중심은 이런 변화가 좀 커요. 여기 테스나나 네페스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쟤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얘들이 올라가는 거는 뭐 통과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주도주가 기한을 하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삼성이 우리나라 주주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예. 삼성이 이거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쉽게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인데. 일본, 한국, 중국 전부 다 한 자리 점유율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늘리려는데 이게 삼성에서 뭐 EUV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근데 이걸 일본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이제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걸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일본 놈들이. 그럼 삼성과 이재용 같은 경우는 나는 어제 이재용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좀 비꼬아서 말한 게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나가가지고 오후에 야 진짜 홍 부총리가 어쩌고 뭐 박영선이 어쩌고 중소기업 돌아다니면서 쇼하는 것보다 이재용이 한마디가 예? 시가총액 10조를 들어 올린다고. 아 뉴질랜드입니다. 아 그냥 다 국산하겠다 해버리니까 그냥 시장이 어제부터 한호 해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 입장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크다는 거죠. 딱 해버리니까 어제 막 KC텍 주성 엔진이 다 상쳐버립니다.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시장의 시세를 보여줬다는 게. 지금도 보시면 엄청 빨간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 그래서 솔브레인이나 이런 거는 굳이 자꾸 묻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주추세가 어차피 이슈가 되는 종목이니까. 이제 여기서 일본이 만약에 잘못했어. 저 잘못했어. 그거 없던 걸로 할게.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 안 해요. 못 합니다. 절대. 예. 아예 없던 걸로 그런지는 않을 거예요. 저건 놔두고 오늘 하나 수출한 것처럼 예, 수출하시고 포괄해서 개별이니까 까다롭지만은 그냥 놔두겠지. 어제부터 약간 요화적인 제스처가 나왔죠. 일본에서 1100개 품목인데 품목을 3개밖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포토레지스터 감가계 이런 거 또 뭐야 불화수소 이런 거밖에 안 했어요. 그럼 그거는 놔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화이트리스트를 만약에 배제를 했는데 뭐 모르죠. 나중에 이제 이게 8월 20 며칠부터 발효니까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거는 실제적으로 아직 발효가 안 됐으니까 통상적으로 개별 허가로 들어왔다 그리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죽는 건 아닌데 우리는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잔고가 빠지면서 진양이 빠지면서 내 잔고가 많이 터졌으니까 우리는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됩니다. 수익률 게임을. 그래서 지금은 낙폭 매매가 제일 쉬워요. 신성통상 다시 사도 돼요. 어차피 단타잖아.
주가 2220원에 손절을 해요. 그럼 다시 2220원 올라오면 여기서 사면 돼. 다시 2100, 200원에 손절 잡고. 근데 단타는 그런 거거든요. 단타의 모든 기본은 상승하는 힘을 사는 게 제일 그러니까 단타는 잘 기억하세요. 상승하는 힘의 눌림에서 사는 게 확률적으로 제일 먹기가 쉽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매매 있잖아요. 되게 위험합니다. 특히나 이런 건 점 하를 갔는데 점 하를 간 건 말고 예. 근데 핫다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걸 매매하는 게 훨씬 편해요. 되게 무섭겠죠. 왜냐하면 추세가 살아있으면 좀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고노코리 보시고. 근데 모나미, 모나리자 먹긴 먹겠죠. 근데 만약에 내일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럼 얘네들은 못 먹어요. 특히나 이연봉이니까. 오늘 꼬리에서 양봉 전환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환 못하면 이 꼬리에서 적당히 처리를 해야 돼요. 꼬리에서. 그러니까 뭐 많은 방법 중에 정할 거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1연봉에서보다 2연봉에서는 확률적으로 5월선을 터치하고 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데 무리한 베팅은 위험하다는 거. 이렇게 패턴을 공부하는 거. 내가 어떤 그 단타를 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갖고 있다가도 이렇게 조정 2연봉이 나오고 5월선을 갔다 오면 물린 사람이든 뭐든 매수는 하면 안 되죠. 여기서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못 가면은 그러니까 시가를 보면 되겠죠. 시가가 못 가면은 바로 좀 줄여야 돼요. 이렇게 빠져요. 다시 오른 건 다음 문제인데.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 애들이 지금 보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많은 붉은색들이 내일도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원화를 보면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이거는 별로 안 되는데 중국도 올라버리고 아니 화웨이를 규제한다는데 중국이 올라버려요. 아까 위안화 좀 절한지 그건 안 봤는데 올라버립니다. 제가 좀 길게는 못하겠는데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좀 갖고 있는데 조금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게 이 신라젠이나 이런 애들이 좀 뒤로 밀렸다고는 하나 여전히 바이오 영향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수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이 신라젠이 여기 있는데 원래 여기 있었어요. 헬릭스 미스 전후에 이제 요 밖으로 튕겼습니다. 코미팜도 안에 있었어요. 얘네들이 자꾸 튕길수록 KMW나 이런 애들이 딱 들어옵니다. 약간 체질 개선이 돼요. 반도체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오테크닉스 같은 애들이 시가총액 땡겨버립니다. 벌써 솔브레인이 10위권까지 들어왔잖아요.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시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모비스, 네이버, LG화학에 참여하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많이 밀렸어요. 근데 셀트리온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지금 제약 바이오들이 워낙 패를 먹어가지고 다 뒤로 튕겼어요. 그러면 지금은 비록 코스닥 3% 올랐는데 코랩은 지금 4%밖에 안 되죠. 따블이 올라야 되는데. 근데 아주 좀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생각에도 제약 바이오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셀트리온이든 삼바든 이 하락 추세를 멈춰야 되거든요. 셀트리온이 다시 22만원 넘어가거나 그래야 제약 바이오장이 옵니다. 아니면 가장 대장주 어떤 한미약품이 또 미친듯이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한미약품이 다시 45만원 50만원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어려워 보이죠?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싸리 좀 안타깝지만은 내려놓고 있자고요.
그리 보시고 좀 제가 지금 되게 차분한데 한 가볍게 말씀드려서 가볍게 말씀드려서 일단 5일선에 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기억하실 포인트예요. 두 지수가 지금 5일선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에 대해서 내가 물려있는 주식이 있어. 보유해야죠. 보유하셔야 됩니다. 보유하셔야 되고 두 개 다 지금 다 같이 보세요. 보유하셔야 되고 두 번째 현재 수준에서는 그럼 어디를 중심을 잡으면 되냐면 코스피는 대략 요 정도가 되겠죠. 2,900 뭐 1,900 한 10포인트가 되겠죠. 요거 밑에 내려오면 그때 이제 다시 판단하자고요. 주식을 좀 줄이든지. 지금은 한 80% 적극 대응 능력입니다. 주식을 사서 간다든지 지금 2시 반이니까 종배를 한다든지.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은 이게 한 600에서 빠진 거라 한 500 거의 600을 생각하지 말고 590 정도까지는 쉽게 열려 있어요. 그럼 지금은 주식을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요. 지금 아까 말한 뭐 그런 거 빼고 어설프게 배운 게 신세를 망친다고 옵션 만길인데 이런 거는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들은 돈 못 법니다. 푸시 맞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스몰옵션 동시 만기와 시장은 개인과 거꾸로 갑니다. 개인이 상방에 14억을 베팅하고 하방에 68억을 베팅하죠. 이거 무조건 꽝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지난 동시 만기에서 15포인트를 벗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한 말씀드렸는데 동시 만기 기준가에서 10포인트가 벗어나면 이미 벗어날 때 위너는 끝난 거예요. 외국인이었겠죠. 끝난 게임에 맞은 동시 만기라 그냥 잔챙이 만기입니다. 이거 뭐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기억은 해두세요. 지난 만기에서 만기 지수에서 10포인트. 지난 만기 지수가 271. 271인데 7월달 만기가 거기서 10포인트를 벗어나면 261인데 여기서 벌써 지난주에 게임 끝났다고요. 이까지 마감을 했으면 기관이 많이 먹고 그걸 벗어나면 외국인이 많이 먹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뭐 10포인트가 빠졌는데 여기서 무슨 애들이 베팅을 하겠습니까? 그냥 얘네들은 또 꽝 됐습니다. 개인들은. 이래 터지고 저래 터졌군요. 그리 보시면 되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대략 뭐 1915를 안 깨면 계속 반등 대응하십시오. 쫄지 말고.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1915를 깼다. 깨면 또 어떻게 깨면 몸집 줄여야지 뭐. 코스닥은요. 예. 어쨌든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코스닥은 신라젠이 좀 방향을 치고 있잖아요. 지수를 분석 안 해도 되는데 신라젠의 주가는 조금 밴드를 많이 열면 15,000원 기준으로 제 생각에 한 3,000원 이내 안에 있습니다. 좀 표현이 애매하죠. 예, 3,000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경 안 써요.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없는데 3,000원 아니라 그러면은 투자 매력이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제 셀트 아까 계속 말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 CJENM 이런 애들입니다. CJENM도 엄청 올라오죠. 그래서 코스닥도 예, 거의 한 뭐 지금 여기서 이제 긴 거리면서는 지지선을 못 잡으니까 예, 여기 뭐 하나 있긴 있네요. 570 뭐. 근데 이거 상관없죠. 예. 대략 뭐 어제 중간점 한 560선 좀 잡으면 됩니다. 560선을 깨지 않으면 예, 적극 대응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뭐 뭘 사고 안 하고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충 찍어도 됩니다. 대충 찍어도 돼요, 진짜. 이런 장에 못 먹으면 바보입니다. 그리고 뭐 사는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바람, 웬만하면 제가 대충 가이드를 말씀드렸어요. IT 중심으로 하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화장품 이런 거 움직인다고 해도 어차피 원래 안 가던, 우리 다 한단 말이에요. 화장품이 어려운 거는. 원래 안 가던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토니모리 같은 게 아까 이런 데 전부 다 고점씩 매도해야 되는 종목이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그런 생각 하셨거든. 내가 언제쯤 물을 줄일까. 근데 주 추세는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 추세는 무조건 반도체입니다. 왜? 삼성이 한다면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가든 안 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거 가지고 뭐 바로 밑에 잡을 필요는 없어요. 한번 다시 확인해 줬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반도체가 가장 IT가 세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제가 좀 너무 와이드해서 말씀드려서 그런데 살 거 없으면 IT 사세요 그냥. 예, 사시고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뭐 2차전지 상업 코스모 어디 갔니? 상하포른테크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는 거 있죠. 유리코스 홀딩스 급락했고 양봉 나왔고 5일선에 올라탔습니다. 매수를 해도 되고 보유할 수 있으면 당연히 보유해야 되는 그림입니다. 부류방이 아마 코엘 패션 갖고 있었을 건데 양봉의 음봉이 21선에 올라탄 그림입니다. 당연히 갖고 있어도 되는 건데 대신 이제 이렇게 6,250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 추세니까 다시 하락 추세를 회귀가 하는 거니까 그때는 잘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삼성이 갤럭시 노트 10을 출시했습니다. 그럼 카메라 모듈의 대장을 우리는 액션 X라고 그러는데 노트 10 주가 별로 안 움직이는군요. 그럼 안 하면 돼. 21선이니까. 지금은 제가 요지는 대충 그런 거예요. 지수가 지금 5일선을 회복하기 때문에 내 종목이 빠진 종목들이 5일선을 회복한 종목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기다리라는 거야. 신생 인터내셔널 내가 물려있어. 22만에 사가지고 기다려요. 근데 보려고 샀어요. 계속 보려고 했는데 올라버렸어요. 그럼 내일 눌림을 보면 돼요. 손절은 전부 다 아까 말한 지수 잡는 거랑 똑같아요. 지수를 요 정도 잡았으니까 이 반등폭의 중간 한 1900 종목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낙주 매매는 그래요. 아시겠죠? 내가 FST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팔아야 될 때입니까? 갖고 있을 때죠. 그럼 더 사야 될 때입니까? 그것만 좀 애매할 뿐이죠. 거래가 막 붙진 않으니까. 그럼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MS 오토텔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더 사야 될 때죠. 내일은 무조건 4,500원 가는 거죠. 왜 그렇죠? 내려오다가 여기서 장대 거래량이 실었어요. 21센스 멈췄어요. 저항 오늘도 저항입니다. 그럼 내일 이 정도는 안 나와요. 재수 없어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4,150원. 아니 근데 4,150원이 왔다. 사야지. 예? 기관 순매수 종목인데. 바이오도 찍는 거 많아요. 만약에 지노믹틀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지금 나름 되게 의미 있어요. 물론 계속 한번 당할지라도. 첨생법 하면 처음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 메디포스트거든요. 바이오로서 투자는 안 하겠지만은 내가 근데 메디포스트를 35,000원짜리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야지. 예. 갖고 계셔야지. 뭐 잠깐 되게 주목국으로 방송이 좀 된 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장을 분석하지 마시고 수급은 나중에 붙이세요. 가장 기본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누가 제가 방송에서 물론 이제 방송 룰이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로 신라젠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한 5초에서 8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앵커분을 바라보면서. 물론 앵커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앵커분은 그냥 원고에 나와 있는 대로 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 코너의 컨셉이 오전장 외국인 기관 수급을 말하는데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걸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딱 기계를 돌렸어요. 기계를 돌렸더니 HLB에 대해서 이건 아닌가? 개인들이 파는구나. 아니면 뭐 한번 하나만 딱 보고 제가 방송을 끝낼게요. 말을 끝냈으니까. 지금 약간 실시간이지만은 외국인들이 필룩스를 엄청 사요. 응? 필룩스를 엄청 사요. 지금
어제 오늘 막 이틀 동안 한 150만 주고 들어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와, 150만 주. 보시면은 둘이 합쳐갖고 160만 주 되죠. 아, 감이 안 잡히시나? 삼성전자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한 100만 주씩 움직이는데 그냥 100만 주라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조금 낮게 말씀드리면. 근데 주식이 6억 4천만 주예요. 이건 안 보는 거죠. 주식이 6억 4천만 주라고요. 거기에 60만 주는 0.0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 순매수의 다른 개념이죠. 근데 외국인 순매수가 잡혔다고 여기서 요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고 이렇게 파란색 점선인데 주식을 샀다가는 죄송합니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차트를 우선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의 연정선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수급이 성격이 타다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외국인인지 까만머리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코미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외국인이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렇게 한 70만 주 들어왔어요.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하한가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거냐, 낙중 매매다 이렇게만 봐야 되지. 이거를 외국인 순매수를 잡아서 분석을 한다. 검색기 돌려서 외국인 순매수를 잡아서 하다가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매매들이 잘 하다가도 못하는 경우가 그냥 잡거든요. 그 필터링이 되게 필요한 겁니다. 약간 방송에 제가 나름 오늘은 좀 조용조용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대응하시고, 지금 보이는 힘은 반등의 힘입니다. 그리고 다시 코스피가 현재 상승폭에 한 중간 1915포인트, 코스닥이 한 570포인트, 65포인트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상승 대응합니다. 왜? 미국이 아직 죽었다고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우가 만약에 1000포인트, 25,000을 딱 깨면 더 안 좋구나.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래 했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